직원이 30명도 안 됩니다. 경상북도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공장. 이 공장이 지금 전 세계 소재 산업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16년을 매달렸습니다. 유럽은 무려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죠. 중국도 20년 가까이 국가 차원에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똑같은 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되는데 공장에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벽이었습니다. 그 벽을 포항의 이 작은 공장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로요. 2025년 11월 18일 포항에서 그래핀 필름을 대량으로 뽑아내는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벨상까지 받고도 20년 넘게 연구실에 갇혀있던 꿈의 신소재 그래핀이 드디어 공장 문턱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그래핀이 뭐길래 강대국들이 20년을 매달렸는지, 왜 다들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30명도 안 되는 포항의 회사가 그걸 해냈는지 말이죠. 끝까지 들으시면 왜 삼성전자와 LG, SK하이닉스, 심지어 유럽 항공기 회사 에어버스까지 이 공장에 눈독을 들이는지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가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2004년 영국의 한 대학 실험실에서 시작됩니다. 안드레 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라는 두 과학자가 있었어요. 사제지간이었던 두 사람은 금요일 저녁마다 좀 엉뚱한 실험을 하곤 했습니다. 진지한 연구 말고 그냥 재미있어 보이는 걸 시도해보는 시간이었죠. 그러다 이들이 집어든 게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연필심, 흑연이었습니다. 흑연은 탄소 원자가 층층이 쌓여있는 물질입니다. 종이를 여러 장 겹쳐놓은 것처럼요. 두 사람은 궁금했습니다. 이 층을 계속 벗겨내면 도대체 얼마나 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용한 도구가 놀랍게도 그냥 평범한 스카치 테이프였습니다. 흑연 조각에 테이프를 붙였다 뗐다를 반복한 거예요. 테이프에 묻어난 흑연을 또 다른 테이프로 떼어내고 그렇게 계속 얇게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원자 한 층 두께의 탄소막을 얻어냅니다. 이게 바로 그래핀이었습니다. 얼마나 얇으냐면 두께가 원자 하나 크기예요. 우리 눈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얇습니다. 종이 한 장 두께에 이 그래핀을 쌓으려면 무려 30만 장을 겹쳐야 할 정도죠. 문제는 이렇게 얇은 물질이 원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과학계의 상식으로는 원자 한 층짜리 2차원 물질은 온도만 조금 있어도 흐물흐물 무너져 버린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래핀은 멀쩡히 존재했습니다. 상식을 뒤집은 발견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성질이었습니다. 이 얇은 막이 강철보다 200배나 강합니다. 전기는 실리콘보다 100배나 빠르게 흐르고 구리보다 열을 13배나 잘 전달합니다. 투명하면서도 잘 휘어지고요. 세상에 이런 물질이 또 없었어요. 가볍고 강하고 전기 잘 통하고 열 잘 빠지고 투명하고 유연하고 마치 모든 좋은 성질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 바로 꿈의 신소재였습니다. 이 발견의 가치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은 발견한 지 겨우 6년 만인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노벨상이 보통 수십 년 검증을 거쳐 주어지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이례적으로 빠른 수상이었어요. 그만큼 그래핀은 세상을 바꿀 물건이라는 확신이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곧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 기관들은 그래핀 시장이 앞으로 매년 20%에서 많게는 30% 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어떤 전망에서는 2030년 무렵 그래핀 관련 시장이 무려 600조 원 규모까지 커질 거라는 예측까지 나왔죠. 600조 원이면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입니다. 그야말로 소재 산업의 노른자, 미래를 통째로 바꿀 황금알이었던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그 뒤로 세상이 그래핀 천지가 됐겠네? 600조 원짜리 시장이 눈앞에 있는데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노벨상까지 받고 600조 원 시장이 예약돼 있던 이 꿈의 신소재는 그 뒤로 무려 20년 가까이 우리 일상에 거의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험실에서 아주 작게 조금씩 만드는 건 됐어요. 그런데 산업에 쓸 수 있을 만큼 크고 균일하고 값싸게 대량으로 만드는 게 도저히 안 됐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임과 노보셀로프가 그래핀을 얻은 방법이 뭐였죠?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을 벗겨내는 거였습니다. 이건 실험실에서 손톱만 한 조각 하나 얻는 데는 좋지만 스마트폰 화면 크기나 자동차 부품 크기로 만들려면 테이프로 붙였다 떼는 걸 몇만 번 반복해야 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화학 기상 증착법, 영어로는 CVD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원리는 이렇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같은 장치 안에 구리나 니켈 같은 금속판을 넣고 여기에 탄소가 들어간 기체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고온에서 탄소 원자들이 금속판 표면에 착 달라붙으면서 벌집 모양으로 스스로 배열됩니다. 이렇게 하면 넓은 면적의 그래핀을 한 번에 만들 수 있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그래핀은 금속판 위에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쓰려면 이 그래핀을 금속판에서 떼어내서 원하는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걸 전사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떼어서 다른 곳에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악마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핀은 원자 한층 두께라고 했죠? 너무너무 얇습니다. 이걸 떼어내다 보면 찢어지고 구겨지고 주름이 잡히고 구멍이 뚫립니다. 어렵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 옮기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게다가 금속판에서 그래핀을 떼어내려면 화학약품으로 금속을 녹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오염도 생깁니다. 정리하면 그래핀 대량 생산에는 두 개의 거대한 벽이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 넓은 면적을 균일한 품질로 만드는 것, 둘째는 그걸 망가뜨리지 않고 옮기는 것. 이 두 벽 앞에서 전 세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강대국들의 실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크게 뛰어든 건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3년 그래핀 플래그십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무려 10년 동안 10억 유로, 지금 환율로 1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기로 한 거예요. 유럽 전역에 수백 개 대학과 기업, 수천 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그래핀 연구였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에는 그래핀만 연구하는 거대한 건물까지 세웠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대학, IBM 같은 대기업까지 나서서 십수년 동안 그래핀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중국은 또 어땠을까요? 중국은 아예 국가 전략으로 그래핀을 밀었습니다. 수많은 그래핀 회사를 만들고 논문 수로는 전 세계 1위를 기록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그래핀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었어요. 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CVD 그래핀 생산 규모는 연간 350만 제곱미터로 이미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물량이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성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었거든요. 많이 만드는 것과 제대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이 쏟아낸 그래핀은 대부분 품질이 들쭉날쭉하고 결함이 많은 이른바 저급 그래핀이었습니다. 흑연을 잘게 부숴 만든 가루 형태가 많았는데 이건 반도체나 정밀 전자기기 같은 첨단 산업에는 쓸 수가 없었어요. 값싼 페인트 첨가제나 저가 소재로는 몰라도 진짜 꿈의 신소재가 보여줄 성능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크고 균일하고 결함 없는 고품질 그래핀 필름, 이걸 대량으로 그것도 싸게 뽑아내는 것. 바로 이게 전 세계가 20년 동안 넘지 못한 진짜 벽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엄청난 돈과 인력과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도 정작 이만한 크기의 고품질 그래핀을 이 가격에 이만큼 대량으로 공급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논문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정작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쏟아내는 고품질 그래핀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핀은 계속 10년 뒤에 세상을 바꿀 소재, 영원히 미래에만 머무는 소재, 심지어 사기 소재라는 비아냥까지 듣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과학자라고 가장 오래 연구한 나라들이 20년 동안 다 같이 실패한 일. 이게 바로 고품질 그래핀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한국의 한 사람이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홍병희 대표입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이기도 한 그는 사실 이 그래핀 이야기의 뿌리 깊은 곳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포항공대 포스텍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마쳤어요. 그리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로 건너가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하는데 이때 함께 연구한 사람이 김필립 교수입니다. 김필립 교수는 그래핀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노벨상 수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인물이죠.
홍 대표는 그래핀 연구의 가장 중심부에서 실력을 다진 셈입니다. 그가 주목한 건 바로 그 골치 아픈 두 개의 벽이었습니다. 넓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망가뜨리지 않고 옮기는 것. 홍 대표는 여기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논문 쓰는데 집중할 때 그는 실제로 만드는 기술에 집중했어요. 그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낸 기술이 바로 CVD 방식의 대면적 그래핀 합성법, 그리고 이걸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둘둘 말아가며 연속으로 뽑아내는 롤투롤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래핀을 한 장씩 뚝뚝 끊어 만드는 게 아니라 신문 윤전기가 신문을 계속 뽑아내듯이 연속으로 뽑아내는 기술이죠. 홍 대표는 이 기술로 만든 그래핀을 유연한 터치스크린에 적용한 걸 세계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는 2012년 그래핀 스퀘어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서울대 교수가 직접 창업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정확히는 자신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갈라져 나온 기술 벤처였습니다. 연구실 안에만 머무르던 그래핀을 진짜 세상 밖으로 끌어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업했다고 바로 공장이 돌아가는 건 아니었죠. 여기서부터 또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기술이 있어도 그걸 실제 공장 규모로 키우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핀 스퀘어는 오랫동안 조금씩 파일럿 수준으로 그래핀을 만들어 왔습니다. 파일럿이라는 건 본격 양산 전에 소규모로 시험 생산해보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만들 수는 있어도 값이 너무 비쌌어요. 대량으로 싸게 만드는 진짜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핀 스퀘어가 본사를 수도권 수원에서 경상북도 포항으로 옮기기로 한 거예요. 경상북도 포항시와 손을 잡고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왜 하필 포항이었을까요? 홍 대표의 설명이 인상적입니다. 포항에는 그의 모교인 포스텍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기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포항은 원래 철강의 도시입니다. 포스코가 있는 소재를 다루고 제조하는 숙련된 인력이 넘치는 곳이에요. 최고 수준의 연구와 숙련된 제조 능력, 이 두 가지를 한 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게 포항의 매력이었습니다. 홍 대표는 이걸 미국 피츠버그에 빗댔습니다. 피츠버그도 원래 철강 도시였는데 카네기 멜런 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와 제조가 결합해서 첨단 산업 도시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포항을 한국판 피츠버그, 그래핀 밸리로 만들겠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게 포항으로 옮긴 뒤 회사는 착실히 힘을 키웁니다. 2023년에는 19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2025년 4월에는 상장을 앞두고 160억 원을 추가로 유치했죠. 그리고 마침내 총 420억 원을 투입한 포항 공장이 완성됩니다. 부지에 55억 원, 건물에 100억 원, 그리고 장비에만 무려 26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장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만큼 정밀하고 어려운 생산이라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완성된 공장은 연면적 6,300여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입니다. 1층에는 먼지 하나 없는 청정 공간인 클린룸과 제조 설비가, 2층에는 연구실과 직원 복지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연구와 생산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죠. 드디어 2025년 11월 18일 이 공장의 준공식이 열립니다. 이날 준공식 풍경이 참 상징적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경상북도와 포항시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명단을 보면 놀랍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국내 최고 대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이 작은 공장의 준공식에 참석한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는 생산기술연구소장이 직접 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이 포항 공장이 뽑아낼 그래핀을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자기네 제품에 넣을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30만 제곱미터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축구장으로 치면 약 42개 넓입니다. A4 용지로 따지면 매년 약 480만 장 분량의 그래핀 필름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원자 한 층 두께에 그 만들기 어렵다던 그래핀을 이만큼 대량으로요. 이게 바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CVD 방식으로 대면적 그래핀 필름을 이 정도 규모로 양산하는 체계를 갖춘 건 지구상에서 포항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홍 대표는 이 공장을 제대로 돌리면 기존 파일럿 단계에 비해 그래핀 생산 단가를 무려 6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동안 그래핀이 세상에 못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너무 비싸다는 거였는데 그 벽을 확 낮춰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생산 규모를 키우면 공장을 짓는 데 든 고정비가 넓은 면적에 골고루 나눠지면서 제품 하나당 원가가 내려갑니다. 둘째, 예전엔 한 판 한 판 끊어서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돌립니다. 기계를 쉬지 않고 돌리니 효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셋째, 물건을 옮기고 다루고 검사하는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사람 손이 덜 가니 그만큼 비용이 줄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단가를 6분의 1로 끌어내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그래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왜 삼성도 에어버스도 몰려드는 걸까요? 그래핀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활약할 무대는 바로 열과의 싸움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골칫거리가 뭘까요?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챗봇이든 이미지 생성이든 AI를 돌리려면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반도체에서는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을 제대로 못 빼주면 반도체가 느려지거나 아예 고장나버려요. 전 세계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이 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냉각에 드는 전기요금만 천문학적이죠. 우리나라 정부도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최대 난제가 바로 열병목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이걸 뚫을 구원투수로 지목한 소재가 바로 그래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핀은 구리보다 열을 13배나 잘 전달합니다. 이 얇은 막을 반도체나 전자기기에 붙여주면 열을 아주 빠르게 퍼뜨리고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열 관리의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병목을 포항에서 뽑아낸 그래핀이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열을 내는 쪽으로도 활약합니다. 그래핀 스퀘어는 이미 이걸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핀 라디에이터라는 난방 제품을 만들었는데 얇은 그래핀 필름 전체가 발열체가 되어 면 전체에서 고르게 열을 냅니다. 최대 75도까지 열이 나고 기존 히터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이상 높죠. 이 제품은 2023년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 미국 타임지가 뽑은 그해 최고의 발명품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2년 연속으로요. 앞서 그래핀 키친 스타일러라는 조리 제품도 타임지 최고 발명품에 선정됐거든요. 그래핀의 활약 무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도체 초정밀 공정에도 쓰입니다. 그래핀 스퀘어는 차세대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EUV 공정용 펠리클이라는 부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펠리클은 장당 수억 원에 달하는 값비싼 반도체 마스크를 먼지나 오염으로부터 지켜주는 얇은 보호막입니다. 아주 투명하면서도 튼튼해야 하는데 그래핀이 딱 맞는 소재죠. 회사는 2027년부터 실제 반도체 양산 공정에 이 그래핀 펠리클을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래핀은 의료 분야까지 넘봅니다. 그래핀을 아주 작게 나노미터 단위로 잘게 만든 걸 그래핀 양자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소아치매나 루게릭병, 파킨슨병 같은 난치성 질환 연구에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홍 대표는 이 그래핀 양자점도 포항에서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기기를 넘어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까지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이쯤 되니 이제는 개별 기업 하나의 성공을 넘어 나라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그래핀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이 로드맵이 그리는 그림이 상당히 넓어요. 가장 먼저 앞서 말한 방열 소재로 시작해서 차세대 2차 전지의 전극 소재, 우주항공에 쓰이는 차폐 소재, 그리고 몸속 신호를 읽어내는 바이오 센서 소재까지 그래핀을 첨단 산업 전반으로 쭉쭉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나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핀이 첨단 산업의 발목을 잡는 열병목을 푸는 열쇠인데다 앞으로 열릴 수백조 원 규모의 시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주최한 그래핀 상용화 행사에서는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1대1 비즈니스 매칭이 20건 넘게 진행됐습니다. 그 자리에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자동차 부품사 현대모비스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직접 참여했죠. 연구실의 성과가 이제 진짜 돈이 오가는 사업 무대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대기업들은 그래핀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자동차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너무 뜨거워지면 성능이 뚝 떨어지고 심하면 화재 위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열을 잘 빼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래핀을 쓰면 배터리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핀은 강철보다 강한데도 깃털처럼 가볍죠. 차체나 부품에 적용하면 무게를 줄여 주행거리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방열과 경량화, 전기차가 가장 원하는 두 가지를 그래핀 하나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공기는 더 절실합니다.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제조사에게 무게 1g은 곧 연료비이고 곧 돈입니다. 비행기가 가벼워질수록 연료가 덜 들고 더 멀리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작정 가볍게만 만들면 안 됩니다. 강해야 하죠. 하늘에서 버텨야 하니까요. 강하면서도 가벼운 소재, 이게 항공업계의 영원한 숙제인데 그래핀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버스 같은 회사가 저 멀리 포항에서 벌어지는 일에 눈을 반짝이는 겁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공장을 준공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그래핀이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홍 대표도 준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서너 달은 핵심 장비를 들여오고 그 다음 서너 달은 수율을 안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율이라는 건 만든 제품 중에 불량 없이 제대로 나오는 비율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장도 처음엔 불량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고 이걸 잡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기에 고객사가 이 정도면 우리 제품에 써도 되겠다고 품질을 인정하는 검증 과정까지 더하면 대기업에 본격적으로 대량 납품하는 시점은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쯤으로 예상됩니다. 또 제조 원가가 6분의 1로 낮아졌다고 해서 고객이 사는 가격이 바로 6분의 1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에는 품질 인증 비용 같은 게 추가로 붙거든요. 다만 물량이 늘어날수록 공장 가동률이 오르고 가동률이 오르면 원가가 더 내려가고 그러면 더 많은 고객이 붙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첫 단추를 꿰게 지금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은 과제들이 사실은 오히려 기대를 키우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에 돈과 관심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래핀 스퀘어는 상장, 즉 주식시장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장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를 밟아가고 있죠.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에 진짜 돈을 걸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손에 쥔 회사가 이제 자금까지 확보해가며 양산 안정화라는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겁니다. 과제가 남았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아직 폭발적인 성장의 여지가 통째로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홍 대표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는 그래핀 산업이 장기적으로 철강이나 반도체처럼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20년이면 모든 가정에 그래핀 기반 전자기기가 최소 10개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기반이 바로 지금 포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마음에 남는 게 있습니다. 홍 대표는 요즘 세상이 온통 AI에만 열광하는 걸 걱정했어요. AI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게 산업의 목적이 될 순 없다면서 그래핀 같은 신소재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이 있어야 잘한다고 했습니다. 소재 산업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핀이 발견된 지 20년, 홍 대표가 회사를 세운 지 13년 만에야 이 공장이 문을 열었으니까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과학자라는 나라들이 20년 동안 실패한 일, 미국이 16년, 유럽이 1조 5천억 원, 중국이 국가 총력을 기울이고도 넘지 못한 벽. 그 벽을 직원 30명도 안 되는 포항의 작은 회사가 세계 최초로 넘어섰습니다. 거대한 예산이나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한 연구자의 뚝심과 20년의 집념, 그리고 철강도시 포항이 가진 제조의 저력이 만나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그래핀은 이제 더 이상 영원한 미래의 소재, 연구실에만 갇혀있는 꿈이 아닙니다. 포항의 공장에서 실제로 뽑혀나오기 시작한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됐습니다. 포항이 뽑기 시작했다. 이 한마디 안에는 20년의 좌절과 그 좌절을 뒤집은 한국의 저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몇 년 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그리고 세상을 돌리는 AI 데이터 센터 속에서 포항에서 태어난 그래핀을 만나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미국과 중국이 20년간 실패한 꿈의 신소재 그래핀을 세계 최초로 양산해낸 포항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이 도전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열어갈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